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던 오후 공원 벤치에 앉은 한 노인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수 할아버지라 불렀지만 그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이는 거의 없었다. 정수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 혼자 살았다. 그의 집은 낡은 목재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었고 지붕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샜다.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오래된 나무 그네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느린 걸음으로 공원으로 걸어와 벤치에 앉았다. 공원은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웠다. 벤치 옆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수를 무심히 지나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참새들이 지저귀며 나뭇가지 사이를 오갔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그의 손은 주름진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떠돌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나이가 되면 외로움에도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긴커녕 더 깊어지는 기분이야. 정수는 젊은 시절 외로울 틈도 없었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아내 은희와 두 아이 민석과 지연을 키웠다. 잡화점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정수는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아침이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은희와 함께 밥상을 차렸다. 아이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정수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바쁘게 살았다. 이웃들은 그의 가게에 들러 쌀과 기름을 사며 마을 소식을 전했다. 저녁이면 마을 광장에서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절 그의 삶은 따뜻함과 연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조금씩 멀어지고 조용해졌다. 은희는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그녀의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그의 삶은 텅 비어버렸다. 아이들은 성장하며 도시로 떠났다. 민석은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았고 지연은 결혼해 멀리 이사 갔다. 잡화점은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이 줄었고 결국 문을 닫았다. 이웃들은 점점 더 드물게 찾아왔고 정수는 혼자 남겨졌다. 그제야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은희의 빈자리를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가끔 그녀의 옷을 꺼내 냄새를 맡으며 그녀가 곁에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고요한 방 안에는 그의 한숨 소리만 울렸다. 정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울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뜸해졌고 어쩌다 들려오는 안부는 형식적인 말들처럼 들렸다. 그는 민석에게 전화해 물었다. 민석아, 잘 지내니? 민석은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나 괜찮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없네요.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전화로 말했다. 아빠, 나도 잘 지내요. 애 키우느라 바빠서 정신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정수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집은 작고 허름했으며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은희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의 무릎 위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먼 기억일 뿐이었다. 그는 가끔 사진을 바라보며 은희의 이름을 불렀다. 은희야, 너도 나처럼 외로울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요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누구에게서 어떤 따뜻함을 바라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은 곧 외로움이 그에게 말 걸어오는 순간이었다. 정수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였고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목소리였다. 그는
외로움을 피하려 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그는 TV를 켜놓고 소음을 채우려 했고 라디오를 틀어 고요를 덮으려 했다. 그는 이웃들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했고 아이들에게 바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외로움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그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정수는 작은 노트를 꺼내 매일 밤 한 줄씩 자신의 마음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차가웠다. 공원에서 강아지를 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글은 깊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내가 잃은 것들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그의 노트는 외로움의 기록에서 내면의 대화로 바뀌어 갔다. 그는 일기를 쓰며 은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보낸 주말 저녁마다 나눴던 웃음,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자신이 그 기억들을 잊고 외로움에만 매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나는 아직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외로움은 그것을 다시 찾게 해줬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다. 어린아이도 외로움을 느끼고 바쁜 직장인도 외로움을 숨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자주 얼굴을 드러낸다. 마을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지만 혼자 남겨질 때면 외로움에 눈물을 흘린다. 젊은이들은 SNS에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연결을 갈구하지만 화면을 끄고 나면 고요한 방 안에서 외로움을 마주한다. 노인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멀어지며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부끄러워한다. 약한 감정이라 여긴다. 스스로 잘 못 살아온 결과라 생각한다. 정수는 자신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나 잘 지내. 걱정 마.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정직해지라고 속삭인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묻는 시간이다. 정수는 노트를 쓰며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혼자 남겨질 것을 두려워했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한 시간은 내가 나를 안아주는 연습이자 다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한 숨 고르기이다. 정수는 일기를 쓰며 자신이 잃은 것뿐만 아니라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 그는 은희와의 추억, 아이들의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로움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정수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특히 마을의 소년 민재는 정수에게 자주 찾아왔다. 민재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정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집에 가도 혼자예요. 정수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혼자 있을 때 너 자신을 친구로 만들어. 그러면 외로움이 덜 무섭단다. 민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정수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민재는 정수와 함께 공원에서 연을 만들었다. 그는 색종이를 오리고 실을 묶으며 정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정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연을 날리면 외로움도 하늘로 날아갈까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야, 연은 내 마음을 하늘로 띄우는 거야. 내가 웃으면 외로움은 멀리 날아간단다. 두 사람은 연을 날리며 웃었다. 그 연은 민재의 외로움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 같았다. 정수는 민재의 웃음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연을 날리며
웃었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그 기억은 그의 외로움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마을에는 정수 외에도 외로움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할머니 민자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랜 시간 방 안에만 머물렀다. 그녀의 집은 작고 조용했으며 창문은 늘 닫혀 있었다. 민자는 매일 똑같은 식사를 하고 매일 같은 뉴스만 보며 하루를 견뎠다. 그녀의 집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고 그녀는 그 소리에 의지해 고요를 채우려 했다. 하지만 라디오 소리도 그녀의 외로움을 덮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다 말고 그녀는 자신이 몇 달 동안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지? 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뭘까? 민자는 그날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었다. 창밖을 보며 하늘에게 말을 걸고 식사 전에는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가끔은 어릴 적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오래된 뜨개질 바늘을 꺼내 스웨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말했다. 민자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마음도 따뜻해진단다. 그 기억은 그녀의 외로움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민자는 완성된 스웨터를 마을의 어린이집에 기부했다. 아이들이 그 스웨터를 입고 웃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정수에게 말했다. 정수 씨, 나도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었어요. 정수는 민자의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자는 정수의 조언을 듣고 뜨개질 모임을 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스웨터와 모자를 만들었다. 모임에는 민재의 어머니 은주도 참석했다. 은주는 이혼 후 홀로 민재를 키우며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녀는 뜨개질 모임에서 민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말했다. 민자 씨, 저는 민재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사실 매일 외로워요. 민자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주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뜨개질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은주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뜨개질 모임에서 새로운 위로를 찾았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인 중년의 은퇴자 태영은 직장을 떠난 후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늘 바빴다. 회의와 출장, 동료와의 대화, 고객과의 협상,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에서 찾았고 자신이 회사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의 삶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은 사라졌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나를 모르겠어. 직장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은 붉어졌다. 그의 아내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태영은 그녀의 말에도 귀를 닫았다. 그는 매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TV 화면은 그의 외로움을 채우지 못했다. 태영은 우연히 정수를 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정수가 벤치에 앉아 노트를 쓰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정수에게 말을 걸었다. 정수 씨, 뭘 그렇게 열심히 쓰는 겁니까?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영 씨, 그냥 내 마음을 적는 거요. 외로움이 말을 걸 때마다 대답하려고. 태영은 그 말이 낯설었지만 정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정수의 조언을 따라 하루에 한 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심하다, 배고프다 같은 단순한 말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의 말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했다. 어릴 적 먹었던 떡볶이가 떠올랐다. 지금도 그때처럼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다. 그의 일기장은 조금씩 외로움의 색에서 기억과 따뜻함의 색으로 바뀌어 갔다. 태영은 일기를 쓰며 자신이 잊고 있던 꿈을 떠올렸다. 그는 젊은 시절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로 그 취미를 잊고 살았다. 그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마을의 풍경을 찍기 시작했다. 그는 논밭과 공원,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으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그는 정수와 함께 마을의 역사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옛 사진과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태영은 사진을 정리하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이해했다. 그는 정수에게 말했다. 정수 씨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었어요. 정수는 태영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영의 사진에서 마을의 따뜻함을 보았다. 마을의 젊은 여성 수미는 외로움과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수미는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마을로 돌아왔지만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하루를 보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손님은 드물었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퇴근 후에는 혼자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SNS에 자신의 삶을 공유했지만 화면 속 좋아요는 그녀의 외로움을 채우지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수미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정수를 만났다. 정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며 수미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수미에게 말했다. 수미 씨 외로울 때 책을 읽어보게. 책은 좋은 친구야. 수미는 그 말에 끌려 정수가 추천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수미는 소설과 에세이를 읽으며 책 속 인물들의 외로움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했다. 그녀는 외로움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민자와 태영도 모임에 참석했고 정수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주와 민재도 모임에 왔다. 수미는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 연결은 그녀의 삶을 밝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수에게 말했다. 정수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었어요. 정수는 수미의 밝은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인 은주는 민재의 어머니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민재를 돌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그녀는 이혼 후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미의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책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발견했고 그 외로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정수에게 말했다. 정수 씨 책을 읽으며 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정수는 은주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외로움은 우리를 깊게 한다. 그 사람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마음을 잊고 살기도 한다. 하지만 외로움은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들, 진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를 묻는다. 정수는 일기를 쓰며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혼자 남겨질 것을 두려워했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로움은 또한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수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는 민자의 뜨개질 모임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자는 남편과의 추억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자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야. 태영은 사진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했다. 수미는 독서 모임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외로움을 공감했다. 민재는 정수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주는 뜨개질 모임과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다.
정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빈터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민자와 태영, 수미, 은주, 민재와 함께 삽을 들고 흙을 팠다. 그들은 꽃과 채소를 심었고 정원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정원은 마을 사람들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정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정수는 정원을 가꾸며 자신의 마음도 가꾸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정원에서 민재와 함께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민재야, 씨앗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란단다. 우리 마음도 그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딸 지연이 마을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지연은 바쁜 삶 속에서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최근 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움직였다. 정수는 지연을 위해 집을 정리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준비했다. 지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지연은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아빠를 잊고 살았어요.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아, 아빠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지연은 정원의 꽃을 보며 말했다. 아빠, 이 정원은 아빠의 마음 같아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마을의 작은 축제에 참석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는 민자와 함께 뜨개질한 스웨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태영과 함께 기록한 마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수미의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웃었고 민재와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그는 은주와 함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축제에서 말했다. 나는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나를 키워준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소. 그는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며 자신이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느낀다. 그는 집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매일 아침 꽃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외로움의 끝에 있었던 것이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용기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노트에는 이제 외로움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숨기지도 마세요. 당신은 약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답게 살고 있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을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된다. 외로움은 기회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며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